네, 오늘도 포인트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켓 타이밍이고요. 오늘 MBN골드 신광선 매니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생각보다 그래도 은행들의 실적이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마감했어요. 네, 그래서 참 미국 시장한테 감사하고 고맙네요. 네, 감사합니다. 고마움을 여기서 매일경제TV에서 전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저희는 어떤 포인트에 집중을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오늘 일단 주요 일정들을 좀 살펴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지표 관련된 부분들로 인해서 미국의 미시간 대학에서 발표했던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가 또 완만하게 꺾이는 모습들 나오면서 계속 뭐랄까요? 약간 느낌을 좀 봤을 때 조금 적당한 조정이 좀 필요한 시점이 온 것 같긴 한데 약간씩 조금 올라가려고 하면 자꾸 누군가가 맞아요. 밑에서 자꾸 때리는 끌어내리죠. 모습들, 예, 자꾸 이렇게 뭔가 느낌이 이제 좀 영어로 또 표현하자면 약간 프레싱 하이어라고 해서 약간 뭔가 이제 올라갈 것 같으면 약간 누르는 듯한 억지로 뭔가 약간 그런 느낌 드는 뭔가 이제 미국 증시였다. 아마 오늘부터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인 모습들이 좀 보이지 않을까 이번 주부터 약간 좀 미국 증 분위기가 약간 좀 달라졌거든요. 자, 오늘 이제 주요 일정들 보겠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은 일단 휴장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 일정들을 좀 보시면 예. 오늘 이제 우리나라 12월 달에 이제 무역 수지가 발표되는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국가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럼 수출국가면은 사실은 이제 적당한 달러의 강세도 좀 필요한 법이 좀 필요하겠죠. 예, 무역일에서 이제 우리가 수출국가다 보니까 이제 달러에 대한 또 환차익을 좀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달러가 좀 많이 가파르게, 특히 12월 달부터 가파르게 좀 많이 떨어졌던 감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1200 한 40원 중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지금 어찌 보면은 100원 정도가 다운이 됐던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12월 달 무역 수지는 별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 환차익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기업들 실적, 특히 수출 기업들의 실적에 뭔가 반영이 될 때가 통상 이제 한 2월에서 3월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면은 기존에 이제 또 이 달러가 강세일 때는 오히려 수출 기업들한테는 오히려 더 좋았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안 팔려도 마진이 좀 남았는데 그러면 지금 매출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건 마찬가지지만 이런 이익 마진이 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또 이걸 가지고 또 우리나라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그런 메이저들이 또 어떻게 평가를 할지 그런 부분들에서 그런 무역 수지 관련된 데이터를 계속해서 꾸준하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은 중국 GDP 우리나라 중국과도 밀접한 연동 관계에 있다 보니까 중국의 GDP 리오프닝 이후에 12월 GDP가 발표되기 때문에 과연 이게 어떤 식의 집값기로 반영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일본 얘기들 제가 이전에 주요 일정들을 봤을 때는 이 일본 얘기들을 잘 안 하고 미국 관련된 지표 얘기하는데 미국은 이제부터는 중요한 부분이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일본 이 관련된 부분들 구로다 총재가 이제 어떤 식으로도 계속해서 이 엔캐리라고 하죠. 엔캐리. 근데 여기서 좀 문제는 엔캐리 자산을 청산하는 부분들. 이게 이제 또 전반적인 아시아 국가 글로벌 증시에 또 뒤통수를 날릴 수 있는 또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본의 BOJ 전망 보고서, 일본 금리 결정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세심하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부터는 이제 어찌 보면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비슷하지만 1월 2일 날 한번 하락 나왔다가 이제 1월 2일 이제 미국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쉬지 않고 계속 거의 V자 랠리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재밌는 그림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왼쪽에는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돈다발을 이제 쏟아부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이게 우측은 이제 터키 출신의 유명한 요리가의 셰프의 약간 이렇게 소금 이제 뿌리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이제 합성한 건데 좌측은 상승이고 우측은 이제 하락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부터는 연준의 블랙아웃 기간도 이제 이번 주부터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이제 2월 달 초에 이제 연준 관련된 부분들이 좀 나올 텐데 그래서 지금 많은 이제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제 이건 이제 기술적 반등의 뿌리다. 다시 또 하락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바닥 찍었다. 네, 추세 상승 시작이다. 근데 항상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시장에 다 올라오고 나서 바닥 찍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전에 바닥을 좀 잡았으면 좋겠는데.
예. 근데 어쨌든 이제 이게 추세 상승 시작이기 때문에 눌림이 나올 때마다 사야 되고 계속 뭐 V자로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갈 가능성들을 뭐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에 대한 배경들은 이제 미국 시장에서 찾아볼 수 있겠죠. 21년도 이제 21년 11월 달 이후에 어찌 보면은 연준 파월 의장이 이제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공언을 하고 나서부터 주가가 이렇게 좀 많이 빠졌었습니다. 요거 이제 S&P 500인데 지금 이제 주황색 그림이 200일 이동평균선인데요. 21년도 고점 이후에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표시된 지점들이 바로 200일선을 강하게 돌파를 나갈 때, 요때 이제 대부분 이제 이제 올라갈 수 있다, 이제 바닥 찍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가 들어갔다가 다 물렸거든요. 들어갔다가 지금 보시면은 다 물렸어요, 결국은. 예.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표시된 지금 4번째 나왔다가 이번에 이제 5번째 200일선을 이제 SPX 지수에서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5번째니까 과연 여기서 이제 지지받고 올라갈 수 있을지.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200일선 근처에서 또 맞고 밀리고 또 반복할 것이다. 이게 이제 기술적 반등이고, 그리고 여기서 지지받고 이제부터는 추세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전환점이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직 멀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조금은 좀 남아 있어요. V자 반등 나오더라도 좀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추세 상승이라고 생각하는 이제 사람들의 주장이 바로 이겁니다. 바로 미국의 이제 다크풀이라는 자금이 유입됐다. 다크풀이 뭐냐? 네. 예, 약간 좀 검은 돈 이런 건 아니고, 뭐 검은 돈일 수도 있어요.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월가의 이제 기관들이나 펀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게 쉽게 얘기해서 장 시작 전에 나는 애플을 140불에 예를 들어서 뭐 한 뭐 1,000억 정도 살 거야라고 이미 좀 선계약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제 이 시간대 나는 그 물량을 받겠다 해서 약간 좀 통정거래 느낌? 그런 자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금들이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기관들의 물량들이.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자사주 매입 기간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 자금 일치 미국 시장에서,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제 숨겨진 돈, 그러니까 대중들한테 알려지지 않은 돈들이 장 시작 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우리가 이제 장 시작 전에 이제 들어갈 때, 장전 시간의 거래 들어갈 때 갑자기 막 상한가를 갔다가 상한가 들어간 줄 알고 좋아했다가 갑자기 훅 밀려서 보합을 시작하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뭐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좀 유입이 되는 뭐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다. 유입이 되고 있으니까 이거는 좋은 거죠. 뭐 장시작 전에 뭔가 좋은 가격에 사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뭔가 추세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는 이제 배경이다. 이 다크풀 자금들이 사실은 지난주 이게 이제 금요일 날 들어온 거거든요. 금요일 날. 금요일 날 장 시작 전에 들어왔던 부분들이 이제 여기 도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장 시작 전에 들어왔다는 거는 이게 처음으로 정말 오랜만에 들어왔어요. 몇 개월 만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좀 이전처럼 그래도 8월, 9월 달에 베어마켓 랠리가 나올 때처럼 좀 올라갈 가능성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사람들이 좀 많다라고 좀 보시면 좋은데,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주가는 올라가면 왜 채권금리 왜 올라가? 예.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장 종가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면 이제 긴축에 대한 우려감들이 조금 뭔가 완화되면서 주가가 올라가면 채권금리가 떨어지는데 주가금리 오히려 치고 온단 말이죠, 또.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전에 좀 많이 내린 감은 없지 않아 있었지만, 이념물 같은 경우에는 CPI 발표 나고 나서 뭐 4.08 뭐 이런 식으로 좀 툭 꺼졌거든요. 근데 다시 또 원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겠죠. 예, 그래서 지금 글로벌 IB 은행들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또 최근에 이제 1월 12일 날 기준으로 또 미국 증시 전망 보고서를 보냈는데, 딱 제목이 이거야. 최선을 기대하되 최악을 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좋게 볼 수는 있지만 혹시나 모를 또 가능성도 열어둬야 된다.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골드만삭스나 JP모건은 떨어진다, 올라간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지들도 어려운 거예요, 이제. 이거 왜냐하면 지난주 주가는 소프트 랜딩이 가능할 수 있는 수준인 것 같아서 그 주가 반영이 올라가고 있는데, 종목들의 실적치는 매출은 늘어나지만 이익 마진이 줄어들면서 하드 랜딩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연말 S&P 500을 4.포인트. 그러니까 지금 얼마냐? 3,999포인트입니다. S&P 500이. 예. 그러니까 박스권 그릴 수도 있고, 뭐 올라갔다가 툭 밀릴 수도 있고, 이게 나오잖아요. 3,999.09. 그러니까 골드만삭스는 1월 12일 날 딱 주가 정만 보고서 딱 쓰면서 올해 뭐 4,000포인트는 끝날 거야 했는데,
벌써 다 왔어요 지금 네. 또. 네. 그러니까 뭐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그렇게 끝난다는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골드만삭스에서 바로 이 내용이에요. 네, 빠르게 좀 진행할게요. 이익 마진이 많이 감소했다. 그래서 이익 마진율을 고려할 때 S&P 500가 3,250포인트가 다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3,250포인트까지 한번 툭 밀렸다가 연말에 이제 조금씩 완화되면서 연준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나오면서 기업들이 다시 또 살아나면서 4,000포인트를 찍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매출은 늘어나는데 이익 마진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뭐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인데 거기다 우리는 기축통화국의 뭔가 또 방해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그래서 달러가 약세, 원화가 강세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 기업들한테 타격이 있을 수 있다. 그럼 수출 기업들이 누가 있을까요? 반도체죠. 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반도체다. 자, 그러면 타이밍 모델 통해서 저희도 정확한 시점과 흐름을 파악해 봐야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 증시를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200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보시죠. 네, 오늘은 일간을 좀 준비했고요. 오늘 16일, 17일, 18일 해가지고 이제 쭉 나와 있는데 반향 변경이 좀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정을 좀 암시하는 듯한 모습들을 이번 주에 보여주는데, 아마 이번 주 조정이 이제 18일 요때 좀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농후하겠죠. 그러니까 16일, 17일은 약간 좀 코일링, 약간은 좀 코일링 같은 장세, 왔다 갔다 하는 장세 나오다가 18일부터 급격하게 조금 이제 이 고점 찍고 밀릴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이제 이 일간 타이밍 모델 보면은 18일 날 보시면 18일 날은 뭐랄까 현금을 좀, 그러니까 이날 좀 많이 치고 가면은, 증시가 많이 치고 가면은 현금을 좀 보유하셔야죠. 네. 그래서 아마 16일, 17일까지 괜찮을 것 같은데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조금은 우리가 갑자기 증시가 야 이거 좀 너무 세게 움직이는데, 너무 세게 올라가는데, 안 움직였던 종목들 막 그런 종목들도 올라간다. 뭐 그러면 조금은 이제 18일 날은 좀 우리가 고점에서 좀 차익 실현하는 관점. 뭐 우리가 뭐 이제 원나잇 투나잇 뭐 주식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제 이럴 때는 한번 쉬었다가 한 2주 뒤에 또 조정 마무리되면 또 그때 다시 또 들어가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마켓타임의 코너가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신중호 앵커와는 또 의견이 엇갈리는데 왜요? 뭐 두 계속 분의 원웨이 콜 이럽니까? 계속 좋아질 반도체 강해지면서 수요일까지 반도체 강세 갈 수 있죠. 수요일까지. 네, 그럼 수요일까지는 그럼 반도체가 가는 건 확실하네요. 갈 수 있죠. 네. 갈 수 있고요.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시간 너무 부족한데 네. 더 많은 이야기 나눠봐야겠죠. 네, 오늘 장 끝나고 이제 너튜브에다 MBN골드 신광사업 검색하시면 뭐 조금 못다한 이야기도 좀 말씀드릴 거고요. 어쨌든 미국 시장에 다크풀 자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네, 그건 뭐 긍정적인 것 같은데, 펠로시 하원 의장이 이제 조금 이제 조만간에 물러나시는데, 이분이 또 지난주에 또 몇백 달러의 또 주식들을 매각했다라는 소식이 나와서 또 잘하시는 분이, 이분이 갑자기 왜 매각했을까? 그 이유들 좀 궁금하시면 너튜브에다가 MBN골드 신광사업 검색하셔서 3시 45분에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네. 마무리 멘트 같은데요? 네. 계속 좋아하시잖아요. 나오실 거죠? 네. 네, 더 많은 이야기 만나뵙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MBN골드 신광섭 매니저 유튜브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타이밍이었고요. 신광섭 매니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